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총 4종목으로 준비해봤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호텔신라와 LG 디스플레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FNF 종목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함께 하시죠.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호텔신라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고요.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첫 번째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종목입니다. 1분기 국내 면세점의 합산 매출 성장률은 16.1%, 외국인 매출 성장률은 19.2%로 기존 추정치 대비 상향을 했습니다. 호텔신라의 연결 매출액은 1.31조 원, 영업이익은 685억 원으로 전망치 상향해줬습니다. 당사의 기존 추정치 574억 원과 컨센서스 512억 원에 비해서 높다고 확인해줬고요. 사업부별 영업이익은 국내 시내점이 789억 원, 국내 공항점은 마이너스 74억 원, 싱가포르 공항은 마이너스 24억 원, 홍콩 공항 플러스 27억 원, 호텔이 마이너스 82억 원, 생활 레저가 플러스 48억 원 등으로 각각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에 중국인 보따리상은 더 비싼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방법으로 세금 증가의 이슈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한 번 올 때 중국인들이 구매할 만한 비싼 화장품을 최대한 많이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보따리상 매출액은 예상과는 다르게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따리상 매출만 가정한 19년 호텔신라 연결 영업이익은 2,804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하반기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까지 돌아온다면 전체적인 면세점 매출 및 이익 성장률은 기존 추정을 훨씬 넘어서는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적 개선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상향해준 리포트입니다. 19년 하반기에 단체 관광객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2020년에는 실적 개선과 멀티플 상향으로 목표 주가 18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보따리상 매출의 가파른 성장세 지속,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기대감, 세 번째로 상위 면세 사업자로의 시장 재편 등으로 매수 의견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호텔신라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호텔신라 현재가 보겠습니다. 0.48%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5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0만 5천 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호텔신라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종목 관련 내용입니다. 연간 흑자가 기대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의 2019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5.9조 원, 영업적자 873억 원으로 최근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킬 전망입니다. 비수기 진입에도 이미 충분히 낮아진 TV용 LCD 패널 가격은 2월 이후에 하락폭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OLED TV는 가격 이슈 없이 안정적인 판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LG 디스플레이의 연간 실적은 매출액 25.9조 원, 영업이익 227억 원으로 흑자 기조 유지할 전망입니다. 2월부터 안정화된 TV용 LCD 패널의 가격은 현재 LCD 패널 업체의 수익성을 보면 작년과 같은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짚어줬습니다. 또한 하반기 경쟁사의 8세대 라인 일부 셧다운에 따른 고부가 패널에서의 반사 이익, 그리고 OLED 사업부 관련 비용 축소 등의 영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패널 가격 안정화에 따른 연간 실적 추정치의 상향분을 반영해 목표 주가 2만 8천 원까지 상향해준 리포트입니다. 최근 경쟁사의 8세대 라인 일부 정리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동사는 미래 가치가 있는 OLED TV로의 사업 전환에 가속도를 붙여서 중장기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현주가 PBR은 0.57배 정도로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존재한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1.14%가량 하락을 하면서 하락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빠지는 흐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21,7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 관련 내용이고요. 쉽지 않은 게임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입니다. 동사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895억 원, 영업이익 112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15%가량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성 시간과 편당 제작비가 모두 증가하면서 편성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까지 예상됩니다. 흥행작 부재로 판매 매출은 정체가 전망되는데요. 수익성 측면에서는 전년 동기에 준하는 12%대 영업이익률로 선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익의 성장폭은 매출 증가율에 못 미치는 수준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흥행 성적까지 확인해줬습니다. 동사의 올해 라인업 패턴은 작년보다도 훨씬 극명한 상저 하고를 보일 전망입니다. 우선 작년 대비 올해 늘어나는 프로젝트 5개가 모두 하반기에 배정돼 있습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흥행 측면에서도 3분기 아스달 연대기와 호텔 델루나, 그리고 4분기에 박지은 작가 신작 등의 3편의 초대형 작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즌2부터 이익 기여가 예상되는 아스달 연대기를 빼고 보더라도 2편의 넷플릭스향 대작 판매, 그리고 글로벌 합작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포트는 동사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하지만 목표 주가는 14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14.3%가량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목표 주가 하향은 아스달 연대기의 이익 기여가 지연되는 부분과 상반기의 흥행 라인업 부재를 반영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익 추정치를 15%가량 하향한 점에 기인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 매수의 근거는 넷플릭스와 한중 합작 물량을 중심으로 견조한 매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 하반기에만 텐트폴 3편이 몰려있기 때문에 모멘텀 또한 점증할 것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종목 현재가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0.22%가량 올라가면서 2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92,2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까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FNF 종목 관련 내용이고요. 브랜드 사업은 FNF처럼 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마지막 리포트 보겠습니다. FNF 종목입니다.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9%가량 증가한 1,515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가량 증가한 183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매출 증가 대비 영업이익 증가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투자 비용의 증가에 기인을 합니다. MLB 중국 라이선스 사업권 획득에 따라 2019년 플래그십 스토어 2개 오픈이 예정돼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 스트레치 엔젤스와 듀베티카 브랜드 빌딩을 위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는 상황까지 설명을 해줬고요.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 사업의 확대를 위한 비용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단기의 이익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외형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펀더멘털상 큰 우려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이 FNF는 브랜드 전개 능력이 탁월한 회사입니다. 디자인과 퀄리티를 기반으로 쌓아온 높은 브랜드 인지도는 경쟁이 심화된 브랜드 시장 환경 내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디스커버리는 연매출 3천억을 구가하는 메가 브랜드로 10% 수준의 매출 성장 지속이 고무적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또한 MLB의 경우에 마진율이 높은 모자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면세점을 통한 중국인 소비자에게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데 중국 내 타업체 상품 대비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세밀한 디테일, 꼼꼼한 마감 처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FNF는 중국 MLB 라이선스 사업권 획득 소식까지 알렸습니다. 이미 국내 면세점 매출을 통해 중국인 소비자들로부터 MLB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매장 오픈 시에 추가적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FNF의 또 다른 경쟁력은 브랜드 판매 효율을 극대화하는 유통 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입니다. 브랜드 해외 진출 시에 무분별한 오프라인 점포의 확대는 고정비 부담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FNF는 홍콩과 마카오 내 핵심 상권 중심 신중한 점포 확대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 시에도 연내 두세 개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통한 고급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선구축했습니다. 2020년부터 온라인 유통 채널 판매를 통해 높은 이익률을 시현하겠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9.3만 원으로 신규 커버리지 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 산출은 2019년 타겟 멀티플 16배, 그리고 2020년 타겟 멀티플 18배를 적용해서 시간 가중 평균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2019년 4월 말에 중국 티몰 내에 본격적인 상품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고 연내 MLB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통한 차별화된 외형 성장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FNF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1%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4%가량 올라가면서 상승세 시현하고 있고요. 81,5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FNF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총 4종목 짚어드렸습니다.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오늘도 한번 4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IM텍입니다. IM텍이 바이오 3D 프린팅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IM텍입니다. 현재까지 급등세 시현을 하고 있고요. 29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1,3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IM텍 종목입니다. 앞서 IM텍은 바이오 3D 프린팅 및 조직 및 세포 치료제 등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시설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어제 공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 종목입니다. 한세실업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오늘 경신 흐름까지 이어갔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한세실업입니다. 2%대 강세 흐름까지 시현되고 있고요. 700원 정도 주가 올라가는 흐름까지 시현되고 있습니다. 29,9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세실업의 상승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오늘 보고서에서 회사의 1분기 실적은 매출 4,088억 원과 영업이익 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4% 증가,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각각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전보다 17%가량 올린 34,000원까지 제시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산업 종목입니다. 향후 3년간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못 이뤄낼 경우 인수와 합병을 진행하는 데 협조키로 한 금호산업이 장 초반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현재 5%대 상승 흐름까지 쭉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52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3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이번 자구계획안과 산업은행의 요구사항을 보면 계열사의 지원보다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계열사 리스크 해소 국면에 돌입했다고 판단한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어 금호산업의 본업에 의한 적정가치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수주 목표 2.15조 원에는 공항과 조기착공, 민자사업 프로젝트 등은 빠져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수주는 3조 원까지도 가능해 보인다고 분석을 했고요. 또한 실적도 2, 3년간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라고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보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올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세 보였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LS전선 아시아 종목입니다. 1.54%가량 올라가면서 1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6,59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 1분기의 실적 개선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1분기 매출액은 1,2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가량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4%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수익성 프로젝트와 초고압 제품의 매출 증가로 판관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낮아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5,62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7% 증가한 263억 원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효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비츠로셀입니다. 비츠로셀은 싱가포르 가스미터 제조업체와 약 120억 원 규모의 스마트 미터용 리튬 1차 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이 회사 최근 매출액의 10.66%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 미원상사입니다. 미원상사는 보통주 한 주당 1,000원의 분기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룽투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E&M은 최대 주주인 룽투코리아가 보유 주식 1,102만 주를 약 150억 원의 나비스 피델리스 7호 조합과 또 프란츠 1호 투자 조합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더 E&M입니다. 더 E&M은 운영자금 120억 원을 조달하고자 나비스 피델리스 5호 조합을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운영자금 총 250억 원을 조달하고자 7, 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별도로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비츠로셀입니다. 오늘 전장보다 1.43% 상승했고요. 1,6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원상사입니다. 현재 0.58%의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5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룽투코리아입니다. 0.38% 올랐고요. 5,32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더 E&M입니다. 6.3%의 급락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1,26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인크로스 주식 278만 주를 전량 처분하기로 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처분 금액은 약 534억 9천만 원이며 이는 자기 자본 대비 2.9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처분 예정 일자는 6월 18일입니다. 네, 이어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인크로스 주식 278만 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취득 금액은 약 534억 9천만 원이며 이는 자기 자본 대비 0.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 취득 예정 일자는 6월 18일입니다. 네, 이어서 데브시스터입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종속회사인 데브 청년 창업 투자조합 2호가 슈퍼크리에이티브의 186억 6,772만 원 규모의 주식 27,778주를 처분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번 처분 금액은 지난해 말 재무제표 기준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 총액의 13.78%에 해당하며 처분 예정일은 다음 달 30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TK케미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TK케미칼은 터치 스크린 패널 제조와 판매 업체 E&H를 약 140억 원에 인수한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NHN 엔터테인먼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장보다 1.35% 하락하고 있고요. 1,200원 빠진 8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텔레콤 역시 파란불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0.41%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4만 5,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오늘 1%의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고요. 9,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TK케미칼입니다. 3.07%의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68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바이오 뷰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나 필러 등 바이오 뷰티의 제품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등 관련 종목의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보톡스나 필러로 대표되는 의료 미용 시장이 고령화와 남성의 수요 증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제품군 확대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에 국내 보톡스 기업이 제한적인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글로벌 보톡스 시장은 2018년에 48억 달러에서 2024년 70억 달러로 연평균 8%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유사 산업인 의약품과 화장품 대비 빠른 성장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국내 기업의 선진 시장 진출과 중국 정식 허가 등 수출국의 다변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웅제약은 상반기에 미국 시장에 주보, 즉 나보타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4월 중에 유럽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가 긍정 의견을 낼 경우 유럽 시판 허가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는 상반기 중에 중국 식약처 허가,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고요. 휴젤도 중국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메디톡스는 반복 처방에 따라 내성을 억제한 차세대 보톡스 제품인 코어톡스도 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중국 정부가 따이공 단속을 강화하면서 간접 수출 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정식 허가를 받을 경우 실적의 불확실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 양장 지수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0.02% 하락했습니다. 0.45포인트 빠진 2223.94포인트로 장 마쳤고요. 코스닥은 오늘 등락이 엇갈렸네요. 0.76% 상승했고요. 5.77포인트 오른 765.92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은 파란불로 장 마쳤습니다. 0.02%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지만 그래도 2220선은 사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0.7%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765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개인이 845억 원, 기관이 1,789억 원 물량들 팔아냈고요. 외국인이 2,735억 원 물량들 사들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578억 원 물량들 팔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552억 원, 그리고 101억 원 동반 매수세 보이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7,258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 보여줬고요. 기관도 1,336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에 시연을 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1,616계약 물량들 팔아내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위로 보이는 종목은 에어 부산인데요. 오늘 항공 관련주 업종들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1,380원 올랐고요. 5,990원에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시아나 IDT도 상한가 들었고요. 3,600원 올랐습니다. 15,7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내화입니다. 오늘 19% 후반 20%에 가까운 급등세 시연했고요. 11만 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500원 올랐고요. 13.05%에 장 마쳤습니다. 4,330원에 장을 마감한 아시아나 항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화천기계가 가장 낙폭을 보였는데요. 4.94%로 5% 가까운 급락세를 시연했습니다. 1,200원 빠진 23,100원의 장을 마쳤고요. 다음으로 국보입니다. 4.49%의 낙폭 시연했습니다. 22,35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까지 좋은 흐름 이어졌었던 EID입니다. 오늘은 4.43%의 약세 시연했고요. 259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세 보였던 종목 IM텍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300원 오른 1,31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3번 정밀정자입니다. 어제까지 파란불로 장 마쳤지만 오늘 급등세 시현했네요. 23% 가까운 급등세 보였고요. 765원어른 4,100원에 장을 마친 3번 정밀전자였습니다. 다음으로 퓨전데이터입니다. 145원 올랐고요. 21%의 초반에 좋은 흐름 시현했습니다. 822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SJK입니다. 오늘 20% 후반에 좋은 흐름 시현했고요. 370원 상승한 2,145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HL파워가 가장 위로 보이는데요. HLB파워 현재 80원 떨어졌고요. 7%대 초반에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1,06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더 ENM입니다. 오늘 90원 떨어졌고요. 6.67%의 낙폭 시현했습니다. 1,260원에 장을 마감한 더 ENM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3거를 연속으로 파란불로 장 마쳤고요. 520원 떨어졌네요. 6.38%대 낙폭 시현했고요. 7,63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썬데이 토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6%대 초반의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주당 1,650원 떨어진 23,750원에 장을 마친 썬데이 토즈였습니다. 네,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어떻게 마감했는지 업종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금속 광물업종이 1.89%가량 올라가면서 상승폭을 가장 깊게 가져갔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내화가 19%가 넘게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18,3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1만 원에 오늘 장을 마감 지은 조선내화였습니다. 다음 또 벽산이 오늘 강세 가져갔습니다. 4.55%가량 올라가면서 빨간불 크게 들어왔고요. 130원 정도 주가 올라가면서 2,98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오늘 유입되면서 강세 흐름 보여줬던 벽산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운수창고 보겠습니다. 1.45%가량 올라와주면서 1%대 중반의 상승 흐름까지 가져갔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보게 되면 한진그룹주가 상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구가 내놓으면서 두 가지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온 모습으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역시 강세였습니다. 13.05%가량 올라가면서 13%대 초반의 강세 흐름까지 보여줬고요. 4,33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다음 한진그룹주인 한국공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8%가량 오늘 더 올라가면서 4,7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5만 원에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의료정밀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가량 올라와주면서 1%대 초반의 상승 흐름까지 가져갔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덴티움이 2.75%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1,7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63,500원에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은 우진입니다. 2.36%가량 올라와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으로 장 마감 지었습니다. 현재가는 5,63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1.1%가량 빠지면서 유일하게 1%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한국전력이 오늘 낙폭 시현했습니다. 1.52%가량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 하루 종일 들어왔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현재가 29,20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좀 크게 들어와 있는 업종으로 섬유의료업종 보입니다. 3.2%가량 올라가면서 오늘 장을 마쳤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보게 되면 코엘 패션이 10%가 넘게 올라가면서 업종 전체의 상승을 주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64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6,700원의 현재가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 하락세 컸던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총 두 가지 업종이 빠졌습니다. 먼저 방송 서비스 업종이 2.66%가량 하락을 했고 마지막으로 통신 방송 업종이 1.99%가량 하락하면서 파란불 들어왔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